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좋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변비라는 녀석을 끼고 사는데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이 녀석을 몰아낼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셔요. 저자인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간에 쌓인 담석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간에 담석이 생긴다고? 다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 간에서 지금도 담간을 통과하지 못한 LDL 콜레스테롤들이 혈전을 만들고 뭉쳐서 굳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제대로 된 담즙 분비를 못하게 막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에서 질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고도로 복합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으로 증상을 치료하거나 억제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는 약을 사용하여 몸과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저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몸의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 담즙과 그 구성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간은 날마다 대략 1에서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하고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할 수 있고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몸의 모든 세포에 적정량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양의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음식물 소화, 노폐물 제거, 혈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컵 정도나 그보다 적은 양의 담즙만을 만들어낸다. 건강과 관련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담즙 생산량 부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담즙은 지방이나 칼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물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 함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면 칼슘도 흡수되지 않는데 그러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진다. 그 결과 혈액 내에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충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골밀도 문제, 즉 골다공증은 사실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는 담즙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담즙의 분비가 부족하면 음식물을 소화할 수 없고 장내 세균이 남은 음식을 분해하게 된다. 따라서 뱃속에 가스가 차고 부풀어 오르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간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즙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담즙이 산성도를 낮추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담즙이 우리 몸의 천연 완화제, 즉 배변을 촉진하는 약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변비와 느린 장운동은 담즙 분비가 지연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우리 몸은 날마다 쌓이는 노폐물을 대장에 깨끗하게 제거해 줄 때만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오물구덩이가 되고 점차 안에서부터 질식하게 될 것이다. 입안에 아구창과 헤르페스 감염증이 생기는 것은 장 속에 상당량의 노폐물이 쌓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구강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구강을 둘러싸고 있는 점액이 그 아랫부분의 위장관에 비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구창의 원인은 장내에 존재한다. 몸의 면역체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위장관의 내벽을 둘러싸고 있는 점액질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아구창이 생기는 것은 몸의 전체적인 면역체계가 약해졌음을 나타낸다. 아랫입술에 구강염이 생기는 것은 입안의 대장과 유사한 감염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입안의 양쪽에 구강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십이지장 궤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주로 의학계에서는 병의 증상이나 병원균을 제거하면 건강을 해치는 문제도 함께 사라진다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대개는 더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과학적 연구 결과는 소화성 궤양에 존재하는 세균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것이 실제로는 비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한다. 헬리코박터균은 렙틴 호르몬과 그렐린 호르몬의 생산을 조절한다. 렙틴은 식욕, 체중, 신진대사,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위장에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것은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급격하게 체중을 증가시키며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에 해를 입힐 수 있다. 단지 소화성 궤양이라는 증상을 없애고 암, 당뇨,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비만이라는 다른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게다가 항생제를 비롯한 기타 약물 복용은 위장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세균 등의 미생물을 파괴한다.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는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위장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키기도 한다. 2011년 8월 네이처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보고서인 유익한 세균을 죽이는 것을 멈추어라에 의하면 항생제는 소화관에서 미생물의 균형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항생제 사용은 필연적으로 칸디다 진균을 과잉성장하게 만들고 비만, 제1당뇨, 염증성 장질환, 알레르기와 천식, 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면역체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내 세균들의 불균형이 자폐증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쉬운 치료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질병의 증상을 완벽하게 억제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몸의 치유 능력을 강제로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의 증상은 그저 몸이 현존하고 있는 불균형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뿐이다. 의사가 우리의 치료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실에 맞게 옮기면 우리는 몸의 치유 능력을 성공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다가 될 것이다. 통증, 염증, 발열, 염증과 같은 질병의 증상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완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유일한 결과는 그의 건강이 평생 황폐화되는 부작용이다.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제일 먼저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 약화를 앞당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98만 명이 질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치료에 의해서 사망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 된다. 나는 20대 때부터 집을 나서면 화장실을 갈 수 없었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야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항상 식이섬유를 따로 복용해야만 변을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변비인 이유를 어느 정도 찾은 듯하다. 첫째는 담즙 분비가 적어서 담즙이 대장까지 내려와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담즙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나 오일을 섭취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다. 오로지 저지방 혹은 무지방 식품만을 섭취한다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여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순환기관, 림프기관, 면역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골격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변기로 인해 변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양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 압력이 가해져서 배변 작용이 어렵고 불완전하게 된다. 양변기에 앉은 자세에서는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직장을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압력을 가해 막아버린다. 이로 인해 가스나 배변이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대변이 막히고 치질, 충수염, 폴립,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개실증, 대장암 등이 생긴다. 이와 달리 쪼그려 앉게 되면 골반 아래쪽 근육이 이완되고 직장이 똑바른 위치에 가 있게 된다. 좌변기로 바뀌면서 위생이 좋아져서 대부분의 세균성 질환은 사라졌지만 변비와 치질과 같은 새로운 부작용들을 만들어냈다.
이 책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변비를 개선하기 위한 2가지를 실천해 보려고 한다. 간에서 담즙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지방 섭취를 늘리기 위해 아침에 올리브유 1스푼과 아몬드 12알을 먹겠다. 그리고 당장 쪼그려 앉는 변기로 바꿀 수는 없고 욕실용 의자를 사용해서 배변에 도움을 줘야겠다. 다음 장에서는 간에 쌓인 담석을 어떻게 배출할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